조직이 비대해지면 의사소통 체계는 잘 정립된 것처럼 시스템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고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비효율적이 되면서 전달 과정에서 빈틈이 생겨서 소통의 부재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GM 이사였던 로스페로가요. GM이 뱀을 잡는 법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회사에 뱀이 나타난다면 GM에서는 우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컨설턴트를 초빙해 외부 자문을 받을 것이고 거의 1년 동안 그 자문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대해진 조직과 또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비꼰 거죠. 그러다가 2009년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LG생건 차석영 부회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과정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생각하고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바로 소통에 간소화입니다. 조직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디테일하게 실무를 잘 알기 마련이죠. 그런데 의사결정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조각조각의 정보를 모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실수 없이 빠르게 결정하려면 이 실무자하고 대등한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차 부회장은 철저히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했습니다. LG생건의 조직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D, 부문장이 있고요. BM, 팀장이 있고요. ABM, 팀원이 있습니다. 이 아래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수직적인 보고 체계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보고가 CEO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말단이라면 말단이 CEO를 찾아가든지 CEO가 말단을 찾아가든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차 부회장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만나는 분이 보통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회장실을 아예 열어놓고 누구든지 사안이 있으면 CEO하고 회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원뿐만 아니라 대리, 신입사원도 자유롭게 부회장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갈 필요도 없고 팀원이든 팀장이든 부문장이든 누구든지 부회장실 밖에 쭉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로 들어가서 말하는 겁니다.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대리 또 과장일 때는 사업부장님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팀장님만 중요했지 팀장님 이상의 임원이나 그 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사장님 얼굴은 직접 뵌 적도 얘기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차 부회장이 온 이후로는 임원에게만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팀장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팀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보고를 듣거나 의견을 묻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차 부회장은 임원이 보고할 때 함께 들어온 실무자의 의견을 더 많이 묻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중에는 대리 직급 이하도 있고 심지어 영업 운영 방식에 대해 파일럿 테스트를 했는데 이때에도 말단 영업사원을 프로젝트 담당자로 정하고 그 사원에게 직접 보고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처럼 직급 간의 소통 문제도 있지만 여러 혼합된 사업 채널 간의 소통 문제도 발생하죠. 차 부회장이 처음 부임할 때만 해도요. LG생건의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이 1조 규모였는데 2018년은 영업이익 자체가 1조 원을 달성합니다. 그만큼 조직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구성원이 12,000명이나 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M&A로 또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하면서 조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거대하고 복잡해진 조직에서 빠른 의사결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CEO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불만족 사항을 익명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나라면 제도, 또 개인의 고충을 수렴하는 불만제로 우체통, 이런 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는 12개 조직 단위에서 모인 사원 대표들이 사원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불만 사항들을 한 번에 바로 수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는 이것을 건전한 불만족이라 부르는데요. 건전한 불만족이란 불만만 넘치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불만을 의미합니다. 해당 분야를 속속들이 잘 아는 현장의 인재들이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대안을 갖춘 불만이 넘쳐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난다는 거죠. 이렇게 CEO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나 중간 관리자가 실무자들의 소리를 한데 취합해서 중간 관리자가 CEO에게 보고하는 식이죠. 그런데 모두가 사무직인 조직의 경우는 그나마 덜하지만 이 회사처럼 공장 생산 라인이 있는 제조업의 경우는 현장직과 본사와의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EO는 현장의 소리를 매일 바로 메일로 받기로 주문합니다. 이렇게 되자 현장 파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업 정책도 현장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본사 영업 사원들도 매일 매장을 나가게 되고 지원 활동도 늘어나게 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본사가 더 헤아리게 되고 시장 상황의 변화도 빨리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서 보고하는 건 해당 사업부장이나 또 영업 부문장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이걸 또 간소화하는 걸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CEO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장과 CEO 사이에 중간에 딱 한 명만 거쳐서 그 한 명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CEO는 본사에서는 필요하다면 실무 직원을 직접 찾아가서 들으니까 소통의 간소화를 이뤘고 현장과는 중간 메신저 한 명만 둠으로써 역시 소통의 간소화를 이뤄낸 겁니다. 저자 홍성태 교수는 저에게 소통의 간소화를 건축의 내진 설계에 비했습니다. 건축물을 내진 설계하려면 건축 설계나 건축 자재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구조물 무게를 최대한 경량화하는 거죠. 소통의 간소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의 존 챔버스 회장은 덩치 큰 기업이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언제나 느린 기업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시장 대응력이 빨라지기 때문이죠. 소통의 간소화가 되면 불필요한 서류 작성 업무, 관료주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또 의사결정 시간과 과정이 신속해져서 일의 추진력이 강해집니다. 사회 이슈의 대응도 빨라지죠. 하지만 기업들은 하나같이 비용 절감만을 외치죠. 시간이 돈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비용 절감 방법인데도 말입니다. 이 기회에 비즈니스 소통의 간소화 마련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매뉴얼 작업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